같은 사건. 한 사람은 불안했고 한 사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앞에서 갈라진 마음. 오늘은 김순의 어머님과 딸 박은지 씨의 서로 다른 진실을 들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김순애님의 시선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렸다.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거실로 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냥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자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융감독원 박민수 조사관입니다. 긴급사항이라 바로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순간 철렁했다.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빠르게 이어 말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사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중얼거렸다.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자로 보안앱 링크 보내드릴 테니 바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순간 핸드폰 화면에 파란 링크가 반짝였다. 딸이 늘 말하던 절대 누르지 말라는 말이 스쳤지만 남자는 더 강하게 말했다. 고객님, 지금 시간 끌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누르세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링크로 천천히 움직였다. 설치 화면이 열렸다. 앱 여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를 천천히 눌렀다. 이어 남자가 말했다. 이제 통장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번호를요? 남자는 재촉하듯 말했다. 네, 그래야 안전 계좌로 보호가 됩니다. 빠르게 입력해 주세요. 손끝이 오를 향해 갈 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딸이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나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딸이 다가오며 얼굴을 살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딸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귀에 갖다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상대가 뭔가 말하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번호 대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바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 목소리가 흔들렸다. 딸은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사기꾼이네요. 다시 전화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딸이 핸드폰을 나에게 보이며 말했다.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나는 작게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잖아. 딸이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한테 이런 전화 절대 안 해요. 비밀번호도 절대 안 묻고요. 나는 그제야 손끝이 떨렸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딸이 앱 목록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악성앱 깔렸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안 누르셨네요.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네. 딸이 숨을 고르듯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하지만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미안해, 은지야. 딸은 한숨을 쉬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보안 강화해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핸드폰에서 악성앱을 삭제하고 설정을 몇 가지 바꾸더니 말했다. 이제 조금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딸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딸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나한테 먼저 전화해요. 바빠도 받을게요. 나는 딸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그래. 앞으로 꼭 그렇게 할게.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다. 딸이 방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은행 9시에 열어요.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금방 나갈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니 붓기가 조금 빠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부끄러운 마음이 스쳤다. 딸이 현관에서 말했다. 신분증이랑 도장 챙기셨어요? 나는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집을 나서 은행으로 향했다. 8시 40분쯤 도착했는데 벌써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는 그냥 옆에 서 계세요. 설명은 제가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9시 땡 하자 문이 열리고 번호표를 뽑아 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였다. 3번 고객님. 많은 소리가 들려 딸과 함께 창구 앞으로 갔다. 딸이 차분히 말했다. 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하셨어요. 주민번호가 넘어가서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많으시죠? 신분증 주시겠어요? 내가 건네자 직원은 서류를 꺼내 체크했다.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딸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켜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직원이 물었다. 새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메모지에 적은 숫자를 내게 보여줬다. 3619. 나는 작게 말했다. 이걸로 할게요. 직원이 작은 기계를 밀어주며 말했다. 여기에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삑 소리가 나며 완료 표시가 떴다. 직원이 말했다. 보안카드도 즉시 재발급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직원이 책상 아래에서 새 보안카드를 꺼내 건넸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화사했다. 딸이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안전해졌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딸에게 기대기만 하는 내가 미안했지만 오늘은 딸이 있어 다행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대충 먹고 1시간 정도 쉬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 경찰서도 가야 돼요. 신고해야 추적이 가능해요. 걱정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래, 다녀올게. 2시 조금 넘어서 집을 나섰다. 경찰서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다. 평생 큰 사고 없이 살아왔는데 경찰서를 가야 한다니 괜히 가슴이 철렁했다.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말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시면 민원실로 가세요. 오른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사람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었다. 번호표를 뽑으니 31번이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손을 꼭 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31번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원 창구에 앉으니 30대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관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처음 받았던 전화부터 딸이 끊어준 순간까지 천천히 설명했다. 말을 하면서도 손에 땀이 났다. 경찰관이 말했다. 피해 금액은 없으셨죠? 네, 다행이요. 경찰관은 통화 기록 번호를 적고 내 핸드폰을 받아 악성 앱을 삭제해줬다. 앞으로 이런 전화 받으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주의할게요 하고 답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경찰서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정신은 또렷해졌다. 길가에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 더 위험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가방 안에 있는 새 보안카드를 한 번 더 꺼내 바라보았다. 오늘은 딸 덕분에 버텼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배워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토요일 오후 딸이 노트북을 들고 집에 왔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핸드폰 보안 설정 다 해드릴게요. 이제는 이런 일 다시 겪으면 안 돼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솔직히 또 배우기 겁났다. 뭐 하나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다. 딸이 내 핸드폰을 받아들고 설명했다. 일단 화면 잠금부터 바꿀게요. 패턴은 너무 위험해요. 숫자 6자리로 할게요. 나는 걱정스레 말했다. 나 그거 외울 수 있을까? 딸이 웃으며 종이에 적어 건넸다. 284715. 딸은 말했다. 외우기 쉬워요. 엄마 생일 숫자랑 비슷하게 했어요. 몇 번 따라 외우니 조금 익숙해졌다. 딸은 설정 메뉴로 들어가 천천히 보여줬다. 자, 이제 앱 권한 정리할게요. 불필요한 권한은 다 꺼주는 게 좋아요. 나는 물었다. 권한이 뭐야? 딸이 설명했다. 앱이 엄마 연락처나 사진을 건드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다. 그래도 딸이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응, 그거 꺼하고 따라 말했다. 이어 딸은 말했다. 이상한 문자 오면 절대 링크 누르지 마세요. 택배 회사는 링크 안 보내요. 송장 번호만 보내요. 나는 또 물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딸이 보여줬다. 여기 검색창에 그냥 송장 번호만 넣으면 돼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1시간이 지나자 딸도 지친 눈이었고 나는 더 지쳐 있었다. 딸이 말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요.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 자꾸 못 알아들어서. 딸이 답했다. 엄마가 배우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더 잘 가르쳐 볼게요. 딸이 돌아가고 거실에 혼자 앉았다. 방금 배운 것들을 되뇌며 종이에 적힌 숫자를 만지작거렸다.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천천히 닫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10,000원 한 장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ATM이 바로 옆에 보였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기계 앞에 섰다. 카드를 넣으니 화면이 켜졌다. 출금을 눌렀다. 익숙한 단계까지는 괜찮았다.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다. 딸이 적어준 새 번호를 떠올렸다. 3619. 조심스럽게 눌렀다. 화면이 바뀌며 금액 선택이 나왔다. 10만 원을 눌렀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문구가 떴다. 보안 매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했다. 보안 매체가 뭐지? 딸이 말했던 보안 카드가 떠올랐다. 집에 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기계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기요, 혹시 오래 걸리시면. 나는 놀라며 말했다. 아, 금방 끝나요. 하고 취소 버튼을 눌렀다. 카드가 나오는 소리가 났다. 카드를 잡아들고 옆으로 물러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옆 사람은 바로 클릭 몇 번으로 출금을 끝내고 갔다. 나는 기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포기했다. 도저히 못하겠다. 괜히 더 잘못 누를까봐 무서웠다.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었다. 결국 전화했다.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사실은 일이 아니라 못했다였다. 너무 창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고민했다. 딸한테 전화할까 말까? 알려달라고 하면 딸이 또 걱정할 테고 나는 또 혼날까봐 겁났다. 하지만 혼자 해결할 자신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싶었다. 그래도 딸한테 말해볼까? 아니면 내일 다시 시도해볼까?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또 파란 링크였다. 심장이 철렁했다. 며칠 전 딸이 말했던 경고가 스쳤다. 문자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며칠 전에 친구가 김을 보낸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혹시 그것일까? 눌러볼까 말까를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결국 딸에게 전화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말했다. 은지야, 미안한데 문자 하나만 봐줘. 딸이 대답했다. 어떤 문자요? 택배가 도착했다는데 링크가 있어. 이거 눌러도 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절대 안 돼요. 그거 사기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나는 작게 말했다. 근데 친구가 김을 보낸다 했거든. 딸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택배 회사는 링크 안 보내요. 진짜라면 송장 번호만 와요. 나는 얼른 말했다. 알았어. 안 누를게. 문자 삭제하세요. 혹시 또 이상한 거 오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너 바쁜데 미안해서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바빠도 괜찮아요. 위험한 것보다 나아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지우려고 했지만 삭제하는 위치가 헷갈렸다. 몇 번 잘못 눌렀더니 광고창이 뜨고 다시 꺼지고 반복됐다. 결국 겨우 삭제했다. 지우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편치 않았다. 이 정도도 혼자 못해서야 거실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늙는다는 게 참 어렵네. 그래도 이번엔 잘했다. 적어도 링크는 누르지 않았다. 딸에게 확인도 받았다. 혼자 했다면 또 위험했을 거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내일은 또 어떤 메시지가 올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은행 앱 아이콘을 다시 눌렀다. 며칠 전엔 겁나서 못 열었지만 오늘은 해보기로 했다. 화면이 켜지자 로그인 창이 떴다. 비밀번호가 한순간에 기억나지 않아 메모장을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다행히 은행 앱 비밀번호는 바로 찾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8352 천천히 눌렀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틀렸을까 걱정했지만 화면이 부드럽게 바뀌며 계좌 목록이 나타났다. 잔액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 도움 없이 혼자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도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묘하게 자신감이 생겼다. 이 작은 성공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자 앱을 열고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다. 은지야, 엄마가 혼자 잔액 확인했다. 맞춤법이 이상한 것 같았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 몇 초 후 딸이 답장을 보냈다.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대단해요.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조금씩은 할 수 있네. 다시 앱을 열어 다른 메뉴를 눌렀지만 어디까지 들어가면 위험한 건지 몰라 곧 닫았다. 그래도 충분했다. 소파에 기대며 생각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괴물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덜 무섭다. 딸이 늘 말했듯이 천천히 배우면 된다는 걸 드디어 알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부드럽게 번졌다.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쥐고 속삭였다.
내일도 한번 해볼까?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다. 그리고 이 작은 발전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될 거라는 것도 느꼈다. 이제는 겁내지 않고 천천히라도 계속할 것이다. 어머니는 늙어가는 속도가 두려웠고 딸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같은 순간을 딸 박은지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뉴스 알림을 봤다. 보이스피싱 하루 피해 30억. 숫자를 보는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주말에 전화했을 때도 낯선 문자가 왔다며 걱정하시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에 앉으니 원래 보안 교육이 바로 시작됐다. 강사가 말했다. 올해 고령층 피해가 60%입니다. 화면에 나온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다. 엄마가 전 아이대다. 설명이 이어졌다. 최근엔 AI 음성까지 써서 가족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엄마가 혹시 내 목소리라고 믿고 돈을 보내면 어쩌지? 옆자리 동료가 말했다. 우리 엄마도 맨날 속으실까 걱정이야. 나도 조용히 말했다. 저희 엄마도요 몇 번을 알려드려도 헷갈리시더라고요. 강사가 대책을 설명했다. 비밀번호 요구는 무조건 사기, 링크 클릭 금지, 출처 확인.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엄마는 이런 걸 모르신다. 나는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엄마 보안 점검 화면 잠금, 스팸 문자 차단, 의심 전화 확인. 교육이 끝났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면서 혼잣말했다. 이번 주엔 무조건 엄마 집 가야겠다. 하지만 일정표를 보니 이번 주가 마감주였다. 야근이 계속될 것 같았다. 한숨이 나왔다. 엄마가 혼자 있다는 게 오늘따라 유난히 불안했다.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일에 집중하려 해도 마음 한쪽에선 계속 생각이 흘렀다. 혹시 오늘 또 이상한 문자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루 시작부터 불안이 끝없이 올라왔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었다.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다. 며칠 전에도 이상한 문자가 왔었다. 그때 내가 전화를 못 받았더니 혼자 끙끙거리다 결국 링크를 눌러볼까 고민하셨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시니어 스마트폰 보안이라고 검색했다. 여러 글이 쏟아졌다. 하나를 눌렀다. 노인을 위한 보안 설정 5단계. 읽어보며 생각했다. 이걸 엄마한테 알려드리면 조금은 안전해지실까? 하지만 문제는 이해를 못하신다는 거다. 화면 잠금 하나 바꾸는데도 한참 걸린다. 나는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핸드폰 권한 정리, 스팸 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차단 앱 설치, 비밀번호 업데이트, 금융사 대표번호 저장. 적어놓고 보니 전부 필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걸 스스로 하실 수 없다. 주말에 가서 해드리자고 마음먹었지만 이번 주는 프로젝트 마감이라 토요일도 출근해야 할 가능성이 컸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또 한숨이 나왔다. 나는 혼잣말했다. 이걸 언제 다 해드리지? 그때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나는 답장했다. 못 갈 듯. 엄마 핸드폰 좀 봐드려야 해서. 친구가 물었다. 왜? 또 뭐야? 나는 짧게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링크, 문자. 친구가 말했다. 우리 엄마도 그래 진짜 위험해. 메시지를 닫고 휴대폰을 내려놨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해야 할 건 많고 엄마는 혼자 계시고 나는 시간이 없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엄마가 혹시 지금도 이상한 문자 보며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배터리가 닳아가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이번 주에 못 가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보안 교육하자. 그렇게 결심하고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트레이를 들었다.
반찬을 고르며도 머릿속엔 계속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자리에 앉자 선배가 말했다. 오늘 메뉴 왜 이래 입맛 없다. 나는 건성으로 웃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다 용기를 내 말했다. 선배, 부모님 스마트폰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선배가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다. 또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걱정돼서요. 선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엄마 걱정돼.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집 가서 폰 정리해.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렇게 자주 가세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나는 밥을 씹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엄마는 이해도 잘 못하시고 배우는 걸 창피해 하세요. 선배가 말했다. 다 그래 부모님 세대는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해.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엄마도 늘 그랬다.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엉뚱한 걸 누르시곤 했다. 내가 말했다. 그래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맨날 도와드릴 순 없으니까.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효도야. 그냥 우리가 계속 챙기는 수밖에 없어. 효도. 평소엔 가볍게 들리던 단어가 오늘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이 답답했다. 엄마는 지금도 혼자 점심 드시고 혹시 또 문자 하나만 잘못 열어보시면 어쩌나. 선배는 식사를 마치며 말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집 가서 폰 한 번 더 받으려. 나는 대답했다. 네, 무조건 갈 거예요. 사무실 문 앞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 주엔 꼭 가야겠다.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로 꽉 찬 객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종일 엄마 생각뿐이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이게 왜 안 되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처음엔 망설였다. 실례일까 싶어서. 그런데 할머니가 용기 내듯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어폰 낀 남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찔렸다. 엄마도 저럴까? 누군가에게 물었다가 외면받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카톡 사진이 안 보내져요. 나는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할머니가 따라 눌렀고 사진이 바로 첨부됐다.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 아니면 이런 거 배우기 쉽지 않네. 할머니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엄마가 했던 말과 너무 비슷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가 내리며 덕분에 살았네 하고 웃으셨고 나는 조용히 인사했다. 열차는 다시 흔들리며 달렸지만 내 마음은 계속 멈춰 있었다. 엄마가 혼자 저런 상황을 겪는 그림이 자꾸 상상됐다. 창피해서 묻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더 불안해하실 모습. 지하철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별일 없으시지? 엄마가 말했다. 응, 괜찮아. 왜 그래? 그냥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괜히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심됐다. 엄마 핸드폰. 이번 주 안에 꼭 다시 점검해 드려야겠다. 일요일 오후 노트북을 들고 엄마 집으로 갔다. 지난주부터 미뤘던 인터넷 뱅킹을 오늘은 꼭 가르쳐 드리려고 마음먹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거 또 해야 하냐? 나는 은행 가는 게 편한데.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배우시면 훨씬 편해요. 줄도 안 서고요. 노트북을 열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로그인은 또 뭐야? 은행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찾고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만 30분이 걸렸다. 엄마는 계속 물으셨다. 이건 또 왜 눌러야 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순서대로 눌러야 돼요.
하지만 엄마는 금세 진이 빠진 듯 보였다. 드디어 로그인 창이 떴다. 여기 아이디 입력해보세요. 엄마가 말했다. 아이디가 뭐였지? 주민등록번호요. 엄마는 숫자를 한자 한자 눌렀다. 다 입력하는데 5분이 걸렸다. 이제 비밀번호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였더라? 내가 적어준 거? 결국 또 비밀번호 찾기를 해야 했다. 처음부터 다시. 한숨이 절로 났다. 그래도 참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가 약간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은행 갈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엄마가 말했다. 내가 못한다니까. 이런 거 하면 머리가 아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다. 나는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았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도 예민했고 엄마도 지쳐 있었다. 노트북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욕심이었나? 집에서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가 포기하는 모습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점점 세상보다 느리게 뒤처지는 것 같아 겁이 났다.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수요일 오후 회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팀장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정해야 할 표들이 잔뜩 떠 있었다. 집중하려고 애쓰는데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슬쩍 꺼내보니 엄마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기 어려웠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10분 뒤 또 진동이 울렸다. 다시 엄마였다. 이번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바로 답장이 왔다. 그래, 알았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쩐지 불안했다. 혹시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도 회의실을 나갈 수 없었다. 결국 2시간 뒤 회의가 끝났다.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으셨다. 다시 걸자 이번엔 연결됐다. 엄마, 아까 왜 전화했어요? 엄마가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그 말이 더 걱정됐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게 사기인가 싶어서. 나는 재빨리 물었다. 어떤 문자요? 택배가 도착했다는데 주소 확인하라고 파란 글자 있던데.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엄마, 그거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근데 바쁠까봐.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엄마, 그런 건 언제든 전화해야 해요. 엄마가 대답했다. 응, 다음엔 바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지만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엄마가 혼자 얼마나 고민했을까? 만약 잘못 눌렀다면 어쩔 뻔했나? 회의가 뭐가 그리 중요했다고. 다음부터는 무슨 상황이라도 엄마 전화는 받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쁜 삶 속에서도 엄마는 늘 혼자 위험과 마주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서랍을 뒤적여 통장 묶음을 꺼내오셨다. 생각보다 많았다. 5개나 되는 통장을 보고 나는 말했다. 엄마, 이거 다 쓰세요? 엄마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넣어둔 거야. 거실 테이블에 통장을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주거래 통장이었고 잔액이 600만 원 정도 있었다. 두 번째는 적금이었는데 만기가 작년에 지나 있었다. 엄마, 이거 해지하셔야 해요. 엄마는 놀란 듯 말했다. 정말? 나는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통장을 펼쳤을 때 이상한 정기 출금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신청한 기억이 없는데. 거래처명을 검색해보니
건강식품 정기 구독이었다. 나는 말했다. 엄마, 이거 1년 동안 5만 원씩 나갔어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외고 그때 홈쇼핑에서 약 사면서 잘못 눌렀나 보다.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이 처리해준다고 했고 나는 메모장에 해지 날짜까지 적어두었다. 4번째와 5번째 통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계좌였다. 잔액을 옮기고 정리 목록을 만들어 크게 적어드렸다. 엄마는 종이를 보며 말했다. 내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런 건 누구라도 헷갈려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찌릿한 불안이 스쳤다. 엄마가 이렇게 쉽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엄마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하시고 나는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다. 통장들을 정리한 뒤 엄마가 차를 내와 주셨다. 따뜻한 냄새를 맡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또 다짐했다. 시간이 좀 들어도 계속 챙기자. 엄마는 나 하나만 믿고 사시니까.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참에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다. 전화를 받을까 했지만 옆자리 동료가 말하길래 무심코 넘겼다. 그런데 잠시 후 문자 알림이 떠서 화면을 확인하자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은지야, 엄마가 은행 앱으로 잔액 확인했어. 혼자서. 글자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엄마 같았다. 마음이 뜨겁게 차올랐다. 바로 답장을 보냈다.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대단해요. 이모티콘 하나를 덧붙여 보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동료가 물었다. 뭔데 그렇게 좋아해? 나는 말했다. 우리 엄마가 혼자서 은행 앱을 쓰셨어요. 처음으로요. 동료가 감탄했다. 와, 그거 진짜 큰 발전이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주 동안 엄마와 신랑이 하며 배움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봤기에 이 한 줄 문자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나 혼자 했다니까 신기하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진짜 최고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겸손하게 말했다. 내가 알려준 거 생각하면서 해봤지. 근데 잔액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엄마, 앞으로도 하나씩 천천히 해봐요.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늙어도 덜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로 붐비는 전철 안에서 묘하게 코끝이 찡했다. 창밖을 보니 어두운 도심의 불빛이 주르르 흘러갔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지금까지 늘 나를 지키려고 애쓰셨고 지금은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하는 시기가 된 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문자창을 열어 엄마가 보낸 그 짧은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혼자서라는 단어가 마음을 오래도록 흔들었다. 오늘의 이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 엄마에게 더 큰 용기가 되어주길, 그리고 내가 그 곁을 오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배우려 했고 딸은 지키려 했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진실 어떻게 들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